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따뜻한 봄 날씨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이런 봄을 느낄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유가 아니라 긴장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제 2시간 50분 이후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 2016 헌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문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역사가 기록할 날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소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파랭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있는데요. 근데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말이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어제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이 오늘 11시에 쏠려 있을 텐데, 이 현재 탄핵 심판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만한 이 재판이죠. 박영수 특검은 3개의 재판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 공판 준비기일이었습니다.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그리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왔는데,
뭐 예상을 다 했겠지만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참여재판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 자체가 효력이 없다. 효력에 대해서 모두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소 사실에 이제 이번 건과 무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까지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박 대통령 조사하지도 않고 이 부회장은 부인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걸 인용했느냐라고 따졌고요. 이제 특검은 바로 거기서 이제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재판장이 좀 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의견서를 내달라고 해서 조만간 특검이 공소장 작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LG전자가 미국 현지에 공장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삼성전자도 짓는 모양이더라고요. 트럼프 압박에 다들 이제 어쩔 수 없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나 알라베마, 조지아 이런 곳을 포함해서 몇 개 주를 후보지로 놓고 최종 공장을 짓는 걸 조율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라베마나 조지아는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나가 있고 한국 기업들이 많은 곳이죠. 네. 이미 뭐 오븐 레인지 공장이다, 세탁기 공장이다까지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다들 느끼겠지만 미국의 엄포와 협박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딱 세탁기를 꼭 찍어서 두 회사가 관세 회피를 위해서 생산지를 중국에 있던 걸 뭐 다른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삼성이 이 관세 부분 때문에 세탁기 공장을 지을 거다라는 분석이 좀 있고요. 이런 것만 봐도 미국이 사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보호해줄 생각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자국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쇼언스파에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질의응답을 할 때도 사드보다 먼저 언급한 게 삼성전자 고맙다, 땡큐 삼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혼자 거의 헤쳐나가야 될 상황인 거죠. 네. 그 사드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중국 내부에서도 목소리는 조금 다르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말이에요. 네. 그 미국 국무장관이 왜 중국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맞죠. 그것도 있고 이제 다음 달에 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전에 어떤 그 너무나 나가면 안 되니까 좀 어떤 수위 조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은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관영 매체들은 당연히 롯데항죽을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부분에서 어떤 피할 구석을 찾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환구시보라는 이제 관영 인문일보의 자매지죠. 예.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데 이거에 이제 글로벌판이 있습니다. 예. 이제 글로벌 타임스라는 게 영문판이 있는데 이건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어제 9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비판과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반환 운동이 거세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한국과 롯데에 대해서 보복을 주장하면서 같이 동참을 했는데 약간 다른 형태, 다른 논조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뭐 중국 온라인에서도 롯데나 한국 대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일사불란한 뭐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인데 맞습니다. 예전만큼 국수주의의 움직임에 전부 다 동참을 안 할 거라는, 이 이유는 온라인이 많이 전파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제 한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상품 불매 운동 선언한 뭐 이런 블로거들이 있는데 이건 잠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쇼를 하는 거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할 거면 뭐 실제로 한국 물건을 불태워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한 네티즌은 한국 화장품 불매를 외치기 전에 중국 회사들 너나 잘하세요. 더 나은 제품을 만들라, 이런 요구까지 했었고요.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중문판 기고문에 이제 중국의 자오링민이라는 한 그 잡지 편집장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모든 사태의 뒤에는 북한이 있고 한국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미국이 있다. 그래서 모든 분노와 불만을 약자 한국이겠죠. 한국에 쏟아붓지 말고 북한과 미국의 책임을 거론해야 한다. 우리가 솔직히 약간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준 것 같은데 네.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그 이성적인 목소리가 자꾸 나와야지 그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중국은 아직 뭐 거기까지 기대하기 힘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회를 해가지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좀 뭐 수출 시장이라든지 관광의 다변화를 꾀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힘들지만 그 길은 가야죠. 예. 그리고 대만과 일본이 중국의 그런 압력에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지금 꼭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지만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겠죠. 예.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8월부터 운행된다고 그러네요.
한번 뭐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시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특정이 돼서 논스톱 위주 안 쓴다 이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뭐 2번에서 5번, 6번까지 쉬는데 그래서 2시간 20분에서 뭐 거의 3시간까지 서울과 부산까지 걸리는데 이제 논스톱 무정차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2시간 정도 해서 지금보다 한 30, 40분 더 빨라진다는 거고 용산역에 이제 호남선이 좀 많은데 이제 광주역까지는 1시간 25분 내에 이제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르면 8월부터 운행을 한다라는 거고 논스톱만 있냐 아닙니다. 한 도중에 경부선 같은 경우는 대전이나 뭐 동대구 중 한 개역 정도 더 정차한 1회 정차 연차도 운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많이 서는 열차는 조금 더 쌀 거고 지금 거의 뭐 6만 원 정도 가까이 있잖아요. 안 서는 열차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요금이 좀 더 높아져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시간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왕래도 많을 테니까 뭐 중국보다 국내로 여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부산 가보셨어요? 저는 고향이 그쪽이어서 자주 갑니다. 그렇지, 까먹었어요. 근데 부산 진짜 좋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전 해운대 그쪽 가고서 이거 우리나라인가 그랬어요. 예. 정말 많이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어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이제 부산 많이 오고요. 부산 쇼핑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광안대교 쫙 가는 거 이런 거 보면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저절로 서정적이 됩니다. 예. 원래 서정적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스케일이 좀 다르네요. 요즘 맞습니다. 미국에서 한창 우주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스타워즈인가요? 맞습니다. 우주 여행 전쟁인데요. 우리는 국내 여행, 뭐 요즘에 마음이 좀 울적하고 이러면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우주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미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18년까지 민간인 관광객 2명을 달나라에 보내겠다, 달에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 2명이 올해 말부터 훈련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도 이 사람도 상당히 괴짜예요.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개발 업체도 이끌고 있는데 이번에 인공위성 400개를 만들고 2020년까지 자기 회사 로켓에 통신위성을 실어서 발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켓 배송 얘기는 진짜 말 로켓 배송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뿐만 아니라 영국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도 작년 12월에 이 우주여행용 우주선을 시험 비행을 했어요. 우주여행 시대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뭐 언젠가는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대표팀이 마지막 3차전에서 대만을 간신히 이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번엔 다 글렀잖아요. 예? 다음번에 그 예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좀 수모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본선에 오를 수 있게 됐는데요. 어제 대만전에서 이 8대8로 맞선 연장 10회 초에 양의지 선수가 이 희생 플라이로 결승점 뽑아냈고요. 계속된 2사 1루에서 김태균 선수의 투런 홈런이 터졌습니다. 연장전 승부에서 이 투런 홈런으로 경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었는데 내용을 따져보면은 좀 부진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회 1점, 2회 5점 뽑아내면서 2회 초에 6대 0으로 앞섰으니까 쉽게 이기는 듯 했거든요. 근데 2회 말에 이 선발 양현종 선수가 곧바로 3실점했고 양현종 선수 이후에 등판한 심창민, 차우찬, 장시환 선수가 줄줄이 실점하면서 8대3으로 앞서가다가 8대5, 8대7, 8대8까지 동점을 허용했고요. 결국 연장전에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2라운드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아마 이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사상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제 야구를 처음이죠. 잘한다. 예. 그리고 세계 야구계에서도 이제 한국은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좀 이게 뜻밖이죠. 거기다가 우리로서는 또 이 WBC의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았고. 준우승도 해봤고, 그죠? 예. 그래야 반면에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크게 이제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타격 부진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예. 이 타격 부진은 이 타격감을 아직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타격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이 투수들의 제구력하고 이 볼 스피드도 시즌 때에 비해서 보면은 좀 많이 뒤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신에 우리가 좀 교훈도 얻었다라고 보는데 이 KBO가 그동안에 국내 프로 야구에서 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타고 투조를 이끌어왔는데 보기엔 재미가 있죠. 근데 이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가지고 만든 타고 투조에서 타자들이 잘 친다고 하는 거에는 좀 거품이 많이 끼었다. 이런 것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KBO가 이 문제를 고민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국내 프로야구가 다시 한번 경쟁력을 키워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선수들이 밥을 많이 먹고 경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뭐 지고 있는데도 웃었다. 예. 민간인 신분인데 국민 의례할 때 거수 경례를 했다. 이 주루 플레이 할 때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더라.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이 없다. 이런 비난도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헝그리 정신은 지금 선수들이 헝그리하지 않은데 헝그리 정신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또 헝그리 정신 요구하는 것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선수들의 이 정서나 특성을 감안해서 보면 헝그리 정신이 아니라 이 프로 정신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프로 정신에는 일종의 동기부여도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 병역 혜택 같은 것들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어렵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FA 취득 연한을 1년이나 2년 정도 좀 줄여주는 혜택, 이 정도는 KBO 차원에서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혜택이 지금 있다 그러는데요. FA 취득 연한 줄여주는 거요? 예, 군입대 혜택 같은 경우에. WBC에서는 병역 혜택은 없고요.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 아시안 게임에서 금운동입니다. 예. 자, 근데 요번에 유독 빛나던 한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오승환 선수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가 흔히 그 군계 일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오승환 선수 정말 클래스가 달랐거든요. 이스라엘전도 그랬고 어제 경기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등판을 했는데 아주 이 자신감 있게 스트라이크 꽂으면서 삼진으로 막아냈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서 이 3과 3분의 1이닝 던졌는데 피안타 1개, 볼넷 1개에 탈삼진 6개로 무실점 기록했거든요. 예.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탈삼진 6개인데 그만큼 자신감 있게 타자와의 승부를 과감하게 가져가고 또 이 구위가 뒷받침된다 이런 뜻이겠죠. 예. 갑자기 그 라면 먹고 뛰었다는 임춘혜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사실 배가 부르더라도 그런 정신력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역소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노유민입니다. 요즘 물 안 나오는 곳 찾아보기 힘들죠? 상수도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양질의 상수도를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 사용량은 아주 높아서 물 스트레스 국가에 속해 있다는데요. 물 스트레스란 1년간 쓸 수 있는 수자원에 대비하여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가 40%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물 사용량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값싼 상수도세라고 하는데요. 이젠 우리가 그 물을 지켜야겠죠?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불필요한 낭비는 저 멀리. 물 절약 습관으로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켜냅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팝팝.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폰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투유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 굿락투유 장 건강엔 굿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락투유. 굿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콜록 미놀 F. 가래에도 미놀 F. 뭐가 파도 맞다, 미놀 F. 모두 역시 미놀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놀 F. 경남제약. 시합 막바지, 승패는 지구력과 기억력에 달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조아 바이톤. D-Day가 가까울수록 기억력, 지구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억력, 지구력 향상엔 조아 바이톤. 조아제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한민국 공식 파트너이며 조아 바이톤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아제약.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던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상처는 직접 치료하면서, 잇몸은 왜 직접 치료 안 했을까? 잇몸을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 이치는 붓고 피나는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요즘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사람 가구는 그렇게 유행만 찾더니 침대는 스프링부터 소재까지 엄청 따져요.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대머리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인도에선 셀카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포즈만 잡아도 사람들이 함께 찍자며 매달리니까요. 누구나 특별해지는 곳 인도가 묻습니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멘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꽃이 핀다. 뜰이 고요하다. 꽃이 피는 동안은 하루가 별바른 마루 같다. 맨살의 하늘이 해종일 꽃 속으로 들어간다. 꽃의 잎시울이 젖는다. 하늘이 향기 나는 알을 꽃 속에 쓸어놓는다. 그리우니 만나는 일 저처럼이면 좋다. 오늘은 문태준 시인의 시 꽃이 핀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이 시그널과는 달리 오늘 분위기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늘 공기가 따뜻한데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자, 사자성어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도 먼저 김홍국 교수님. 네, 엄숙한 날입니다. 예. 그동안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점들 다 딛고 어떤 결정이 나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같이 나서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혁고 정신을 골라봤습니다. 고칠 혁자 옛고자 그리고 소정자의 새신자. 옛것을 뜯어고치고 솥을 새 것으로 바꾼다. 그래서 묵은 것을 새 것으로 취하겠다 이러는 건데요. 이건 주역의 서계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전기밥솥을 바꾸자.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 솥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혁자에서는 동물 가죽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동물 가죽을 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솥을 통해서 미래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쳐서 사회를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할 때 혁고 정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네. 저는 자모인모라고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두 분 다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사자성어를 골라오셨군요. 예. 사실 제가
좀 쉬운 걸로 계속 유지하려다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연후에야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나라는 외부에서 망치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무너진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맥락이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 후에 남이 업신여긴다. 집안은 스스로 망가진 후에 남이 망가뜨린다. 나라는 스스로 친 후에 남이 친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가정, 국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스스로 인정하고 뭐 다독이고 이러면서 외부의 그 여러 가지 위험을 좀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거 돈 얘기 안 하면 걸립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사자성어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 2시간 20분입니다. 2시간 20분인데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말 엄숙하고 그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가 세계의 헌법재판소라든가 이 헌정사에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파면되지 않느냐 이런 운명의 결정이 되는 순간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이 선례가 되는 소위 법조에서는 리딩 케이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사례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 역시 대통령을 지지하던 또 지지하지 않던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동안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그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하더라도 그동안의 대통령과는 다른 대통령이 돼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인용이 된다면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 밤에 한 5번 깼습니다. 잠을 못 들었습니다. 전 잘 잤습니다. 근데 지금 김원국 교수님께서 그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몇 군데 외신에서 이제 저한테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보통 평시에는 베이징, 도쿄 이쪽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주요 외신들, 베이징과 도쿄에 있는 주요 외신들이 전부 바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는 11시부터 시작이잖아요. 헌법재판소 앞에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외신들이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저 김은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신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일로 그렇게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글쎄요. 예. 근데 좀 창피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이거는 우리 정치권의 무능이 초래한 전형적인 뭐 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부의 그 위협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내부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참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외신들이 그렇게 그 주목을 한다는 것도 부끄럽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사실은 뭐 그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국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 그 모든 책임을 사법부로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대법원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없는 기구, 뭐 독일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없는 거죠.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의 사법 기능에서 탄핵하는 거는 없다고 처음이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레퍼런스가 되면서 외신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그 상황이 정치권에서 소화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결국 오늘의 재판은 정치권이 다시 저 바톤을 이어받는 건데 정치권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앞으로 참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독일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저걸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얼굴 마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실권은 아무것도 없고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데 물론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독일 말고
하고도 있는 국가들이 있죠. 근데 저희 같이 그래도 우리가 OECD 뭐 흔히 얘기를 합니다. 웬만큼 살고 있는 국가에서 근데 사실 웬만큼 살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제 하는 국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지금 결정이 나오는데요. 2시간 16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문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오는 거는 한 좀 더 시간이 있다가 나올 텐데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해보죠. 우리 각하는 좀 제외하고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자 먼저 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죠. 이게 만장일치로 뭐 기각이 됐던 인용이 됐던 그죠? 아니면 이게 일부 소수 의견이 한 2명 정도 나와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렇게 되는 건 좀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만장일치와 그렇죠. 예를 들면 6대 2라든지 다르겠죠. 큰 네, 의미가 있죠. 만일의 경우 만장일치가 된다면 그게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사실은 재판관 전원이 다 동의함으로써 그 내용들이 국민들께도 충분하게 신뢰하고 전체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발적인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6대 2가 됐다. 그렇다면 훨씬 더 다를 거고요. 만일의 경우 5대 3이 되면 기각이 되면 또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인 5명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쪽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소수에 따라서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 절차에 있어서는 기각이라는 절차를 따졌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더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6대 2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6대 2도 아무래도 이 다수의 재판관들이 동의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지막 마지노선에 걸쳤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재판관들이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소수 의견이라든가 보충 의견을 달 텐데인데요. 저는 아까 김 소장님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제는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권이 잘 담지는 못했지만 문제는 결국 박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야당과 전혀 타협하거나 아니면 야당 대표가 단식해도 거의 뭐 쓰러질 때까지 전혀 야당과 대화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대통령들 전두환 대통령 뭐 군사 독재 시대라고 해도 야당과 끊임없이 뭔가 이 뒤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방식도 사실은 유례가 없는 방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그거는 탄핵 사유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탄핵 사유는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의 무능을 탓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사안이 왜 발생이 됐느냐.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 사유를 정말 고민을 하실 겁니다. 김은석 부소장님. 몇 대 몇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몇 대 몇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대 몇 얘기하는 거는 좀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은 뭐 내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뭐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서는 내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내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면은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싸우고 이러니까 내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장일치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그 민심 수습에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9명의 그 재판관들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강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도 없다는 권위도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맞게 하면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다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도권에서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국가를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부정부 상태고 그다음에 국가가 없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복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는 뭐 오늘 아침에 보면서 보니까 뭐 노동단체에서는 안 되면은 기각이 되면은 총파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도 제도에 대한 승복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게 최종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혜를 모으고 열의를 모아야 하는 거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해가지고는 좀 해법이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686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0507님 이런 말씀 주셨죠. 측은지심, 사자성어 측은지심을 보내주셨어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서 탄핵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승복이 돼야지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인데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이릅니다만 하지만 뭐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인용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태극기 집회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상존을 하죠. 물론 경찰이 지금 가포 비상까지 내렸습니다만. 네, 분명히 반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 정치적 지향성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아주 강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인용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을 할 거고 그동안에 이 집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또 다른 형식의 집회라든가 예. 또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 텐데요. 예. 그러나 저는 상황은 대선 국면으로 깊숙하게 빨리 들어갈 거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잘 대화하고 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바로 2달 인용된 경우에는 2달 안에 대선을 해야 한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대선 때까지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 불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주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각이 된다면 김우석 부소장님. 네. 조기 대선은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험이 복귀하는데 그때 이제 촛불이 반발하겠죠. 네? 촛불이 반발을 하겠죠. 그런데 촛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뭐 노동단체에서 총파업을 한다. 예. 뭐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불안의 씨앗을 많이 주고 있단 예. 말이죠. 그래서 거리 집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예. 면에 있어서 양쪽 다 굉장히 자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기각이 됐을 경우엔 촛불이 가만히 안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격한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저는 박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기각이 됐을 때는 복귀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과거 방식에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동안의 비선실세 의존하거나 아니면 정치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블랙리스트 만들지 말고 도리어 그런 분들을 품어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만 대한민국이 좀 더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물론 지지율이 워낙 하락됐고 국민들 마음속에 상당히 이런 이 불만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법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모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아까 말씀한 문자요? 예, 문자에서 나왔듯이 국민들의 마음에는 이미 뭐 좀 멀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그 전국 주도권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 알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쓰고 있을 텐데 예. 발표문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할 거에 쓰고 있을 텐데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좀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 후면은 결정이 나올 거고요. 저희가 월요일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탄핵 심판 결정이 있는 날 아침 순서는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